네, 낙폭이 더 깊어지고 있는 오후장입니다. 마감까지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최강승부사 정종택 위원님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지수의 낙폭이 깊어지고 있고요. 또 외인 기관의 매도세도 역시나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회인 줄 알았던 오전장이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지수가 이렇게 흘러가니 더 불안함이 좀 더 강해지는 그런 오후장이거든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을 보면 한 10시 전후로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온 후에 재차 조금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들을 자주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1시부터 한 오후 2시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신용매매 또는 미수매매에 관련된 반대매매가 좀 나오다 보니까 출렁임이 조금 커지는 국면이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장 마감 부근에서 지수의 어떤 종가가 어떤 곳에서 좀 위치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좀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의 흐름을 좀 보면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좀 뚜렷하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재 속에서 기술주들의 좀 조정들이 좀 있었고요. 궁극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발표치들 좀 기다리고 있고 숨고르기 흐름들이 이어졌다는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좋은 실적 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수년 동안 계속적으로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물량들은 좀 출혈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숫자에 좀 주목해서 대응하자는 측면에서 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시장을 좀 둘러싸고 있는 매크로적인 이슈를 좀 본다면, 원로이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12월에는 FOMC에서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좀 주기는 했지만, 우선 CME 패드워치 데이터를 보게 됐을 때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조금 후퇴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미증시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줬었고요. 그러한 흐름들이 오늘 우리나라 좀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좀 중요한 큰 이벤트라고 한다면 역시나 고용보고서, 그 다음 좀 셧다운으로 인해서 발표가 안 됐었던 고용지표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까지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좀 소화시키면서 시장도 방향성을 좀 잡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보고서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이 조금 더 뚜렷한 방향성을 잡아간다면 그때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전략을 새롭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해 볼 만한 섹터가 궁금한데 사실 정말 많은 주도 섹터가 오늘은 다 부진합니다. 움직임이 없고요. 낙폭도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섹터에 기회가 있는 걸까요? 네, 저는 우선 전기전자, 반도체를 포함해서 사실 조금 선별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이 부진했던 거는 아니고요. 그 안에서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3분기에 좀 실적이 회복하고 이제 4분기와 내년까지도 성장에 대한 스토리를 쓸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양봉 섹터에 대한 좀 테마들을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 역시나 호텔 관광 쪽, 그리고 비만 치료제 쪽 관련 주들의 흐름들이 그나마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 좀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중국 관영 매체 같은 경우는 일본을 조금 겨냥해서 좀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좀 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중국 여행사도 일본 여행에 대해서도 판매를 좀 중단했거나 아니면 또 취소 계약이 잇따라 좀 나오고 있다는 측면들과, 그리고 중국과 일본 간의 어떤 교류 행사 또한 계속적으로 좀 취소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호재 뉴스로 좀 받아들이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 호텔 관광 쪽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다라는 측면에서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제 좀 바닥에서 좀 턴하고 있는 구간성이기 때문에 관심은 좀 계속 키울 영역의 업종이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역시나 비만 치료제 쪽 관련된 장기 지속형 주사제 인벤티지 등은 오늘도 좀 신고가를 좀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표적인 마운 자료로 좀 대표되는 일라엘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고가 랠리가 계속적으로 좀 가고 있고요. 미국 나스닥 바이오텍 인덱스 지수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성장성 자체도 비만 치료제는 올해 이어서 내년에 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플랫폼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라든지 또는 소재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좀 추가적으로 같이 좀 보시면, 충분히 좀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런 종목들이 좀 힘을 내주면서 시장보다 아웃퍼폼하는 흐름들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전기전자 섹터 공략한다고 하셨고 또 제약바이오, 특히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도 담아주셨습니다. 저희 AS 오늘 두 종목 전부 다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이고요. 에이프릴바이오는 급등수사본부라는 코너에서 10월 말에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신고가까지 터치를 했는데 사실 지금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다 보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특히 기술 플랫폼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 탄력을 반납하는 흐름인데 다시 한번 회복이 가능할지 설명해 주시고요. 10월 10일 이뮨온시아 현재까지 17.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봉상으로 5거래일 연속 상승 확인되고요. 지금 시장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3%의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두 종목 리뷰해 주시죠. 네, 우선은 에이프릴 바이오 먼저 좀 리뷰를 드리면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을 두 곳에서 했습니다. 우선은 룬드백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했고요. 하나는 최근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에보뮨이라는 회사에도 좀 기술 이전이 됐고요. 대략적으로 규모, 토탈에서 봤을 때는 1조 원이 넘는 규모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의 어떤 파이프라인의 에셋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선은 룬드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최근에 IR 했던 내용들 좀 보면요. 이제 테드와 관련된 임상 데이터가 매우 좋았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이러한 대한 적응증까지도 좀 넓혀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충분히 지금 지수 따라서 바이오 섹터도 동반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좀 매수 구간으로 좀 활용하시기에는 충분히 좋은 종목이고 상방에 대한 업사이드가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뮨온시아입니다. 이뮨온시아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 계열의 회사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최근에 어떤 주가의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신규 상장주로서 기술적으로 차트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이런 어떤 박스권에서 움직였던 동사의 주가 움직임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달 초 한 6일 정도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혈액학회에서 동사의 중요한 좀 파이프라인의 임상 결과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5거래일 연속 양봉의 흐름이 나면서 가파르게 좀 상승을 보였는데요. 조금 나는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도가 있고 아직 포트에 좀 없다고 한다면 한 6,750원 정도 내려왔을 때 좀 편하게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군이라는 부분들도 같이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뮨온시아 6,750원대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제약바이오 쪽은 특히나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앞두고 조금 더 모멘텀이 풍부해진다라는 의견도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 공략해볼 섹터는 전기전자인데 반도체가 아니라 전기전자를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이런 파고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좀 숫자에 계속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좀 바닥에서 좀 거래량이 좀 들어왔던 종목인데요. 종목명은 이제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기업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산업용 모바일 기기와 관련된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가장 주목할 포인트는요. 최근에 이제 아마존 향으로 수주가 좀 급증하면서 3분기에 좀 숫자가 드라마틱하게 좀 좋아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숫자가 받쳐주고 회복되고 있는 구간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계 3대 물류 기업이죠. UPS라는 기업한테도 웨어러블 관련된 스캐너를 또 공급했다는 측면에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시장 자체도 어려운데 자사주 소각을 이번에 10억 규모의 주식 소각을 내일 좀 진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동사가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이 30억 정도로 기록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 소각하는 규모도 결코 작지 않다라는 측면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사실 이제 장기 평선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장대음이 나오고 크게 좀 올라갔었는데요. 지금은 충분히 이런 물량들을 좀 소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밀집하면서 좀 정배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숫자 좋고 기술적 위치 좋은 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오늘 좀 포인트 모바일 얘기 드리겠고요. 가격 전략 좀 잡아본다면 목표가는 우선 6,000원 정도 좀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150원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종목이고요. 목표 주가는 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이 좀 많이 어려운데 오늘 오전부터 그리고 장 마감까지 계속해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들어가면 지금 시장 대응 전략도 알려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좀 시장이 굉장히 좀 엄중한 상황인데요. 저는 지금 포트 구성을 좀 잘해서 이런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뭐 시장 대비 시장은 좀 알아주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저평가 기업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잡아드리고요. 오셔서 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문의도 주시면 좀 상담 도와드리면서 좀 이러한 시장 같이 좀 으쌰으쌰하면서 좀 화이팅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많이 어려우시다면 정종택 위원님과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